우리 김현재 대표를 박수로. 네, 안녕하세요. 저 사무국장을 이번 캠페인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윤명재입니다. 여러분들이랑 이제 카톡으로 대화를 많이 하게 돼요. 중간에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뭐 캠페인 중에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항상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 앞에 저희 취지는 이은태 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캠페인을 하는 동안 그 노력의 대가를 또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 노력의 대가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에 대해서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PT 내용을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리얼미 테스트라는 곳에 가면은 금융건강검진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민들을 만나서 본인들에 대해서 좀 알고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하고 권유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투자하시면 안 되고 본인에 대한 위험과 또 어떤 위험을 얼마나 견딜 수 있고 또 어떻게 향후 포트폴리오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고요. 금융건강검진을 안내해드리는 그런 활동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동영상 금감원 여러분들이 금감원에 한번 테스트 교육을 통해서 가보셨을 거예요. 이제 금감원 동영상을 좀 시청을 권해드리는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금융감독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인데요. 금융시장에 고르는 재미가 있다. 커피 한 잔 값만 있어도 재테크를 해야 된다. 이런 동영상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짧지만 굉장히 유용해요. 이거는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봉사단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이 동영상을 보면서 좀 느끼시는 게 있을 거니까 주변에 좀 많이 권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이번에 부채를 제작했는데요. 그 작년에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의 절차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중에 바쁜데 이 회원 가입을 해서 이걸 해달라고 하면은 대부분 거절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가장 어려웠던 점입니다. 이 점이. 그래서 이번에는 회원 가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따로 어떤 유인물 말고 이제 자연스럽게 부채를 나눠드리고 부채 QR코드를 찍어주시면은 바로 금융건강검진 혹은 이웃대 교수님이 아까 그 동영상 유튜브로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활동하실 때 부채를 나눠주시면서 이 금융건강검진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밑에 있는 로고들은 이제 이번에 참여하는 기관들이고요. 이 부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가장 시민들을 만나는 어떤 매개체가 될 거예요. 이제 날도 더워지니까 이걸 권해드리면서 금융건강검진을 꼭 해보십시오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거를 본인이 혼자 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옆에서 뭐 잘했던 뭐 이런 평가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런 행동을 한 것을 근데 본인이 스스로 유튜브를 동영상을 찍어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팀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2명 내지 3명이서 같이 하면은 한 사람이 그걸 기록하고 그걸 뭐 동영상 형태라든지 블로그에 내가 오늘 어떤 캠페인 행동을 했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 만나서 이 금융건강검진에 대한 이해를 권하고 동영상 시청을 권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일기장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기장을 원하실 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일, 저희가 캠페인 기간이 100일이지만 저는 이틀만 열심히 하고 말을 내요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틀 동안 한 것을 그것을 결과물로 제출하면은 저희가 이제 봉사단 위촉장을 드리는데 기준이 그 카페에도 나와 있거든요. 동영상은 2개 이상, 블로그는 3개 이상이면은 블로그 3개는 사실 하루면 마음만 먹으면은
날짜가 동일하면 조금 걸리긴 하겠네요. 하여튼 이게 큰 노력을 안 하고 한두 시간 정도의 노력이면은 봉사자 위촉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뭐 내가 90일 놀았는데 이거 해야 돼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열흘 동안이라도 하루라도 열심히 하셔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저희한테 알려주시기만 하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봉사 위촉장은 이 참여기관들 앞으로 되어 있는 봉사 위촉장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는 나는 뭐 학점도 중요하긴 하지만 나는 열심히 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 여기서 목표는 아무래도 시상이 되겠죠. 어떤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어떤 자격증 따시는 것보다도 이게 더 효과적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금융 공기관들의 대표 자격으로 나가는 상의 가치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입사를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시면은 이 친구는 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까 시상 그 범위나 어떤 상을 작년 같은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상을 저희가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특정 기관을 다 원하면은 한쪽으로만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평가에서 상위권에 있는 분들이 선호하는 기관상은 그분들한테는 다 그 기관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일괄적으로 그냥 뭐 막 아무 상 여기는 모든 기관들 다 훌륭한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상이 나가도 사실 부끄럽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본인들이 원하는 기관에 대한 상을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오프라인 활동은 그 금융건강검진을 받고 투자하세요라고 권해드리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본인이 금융에 대한 지식이 좀 있다고 여기서 너무 많이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 권유에 대한 것은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뭐 증권 상담사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주식 관련 상담에 대한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상담에 대한 부분까지는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건강검진 점수가 낮게 나오신 분들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보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도 이제 나중에는 이번에는 이제 지점 문제로 실질적인 문제로 이제 하지 못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연금이나 이런 데 좀 관심이 또 많으시고 또 많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국민연금 이제 공단 지점으로 사실 안내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약간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증권회사나 은행을 가셔서 한번 상담을 권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 금융기관 특정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 지역 로드쇼가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이 하는 그런 가족 캠페인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지금 7월 중으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와서 활동을 하시고 그거를 기록해서 내시면은 제일 사실 좋죠. 따로 내가 시간을 만들어서 내가 하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하면은 좀 부끄러움도 좀 덜 탈 수 있고 같이 활동한다고 하면은 좀 아무래도 더 좋은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활동을 이제 온라인 활동으로 이제 저희한테 각자 일기를 써서 쭉 보내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좀 전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고요. 인사드리고 캠페인이 이런 캠페인입니다. 본인을 알고 투자하세요라고 하는 캠페인이고요. 아주 간단하게 본인 핸드폰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자기에 대한 어떤 그 결과치를 가지고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끔 해주는 그런 금융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이제 금융기관을 가십시오라고 이제 상담을 권해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을 유튜브와 블로그와 뭐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본인들의 일기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림이니까 한번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유, 진짜 나는 바깥에 나가기도 귀찮다. 이런 걸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서
뭐 주변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해봐라고 그게 사실은 사람을 그러니까 저희 원래 그 목적은 아니지만 누구나 많은 사람들한테 금융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무리한 투자를 막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아는 분들한테 알리는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만나셔도 되고 뭐 카톡으로 전해주셔도 되고 그거를 그냥 기록해서 사실 일기장으로 남겨주시면 돼요. 공유라는 의미가 이제 그런 공유고요. 지금 부채 QR코드를 찍으시면은 금융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점수가 나옵니다. 이제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높으면 당연히 점수가 높으면 좋은 거고 낮으면은 본인 혼자 스스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나를 나타내는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 10가지를 가지고 금융기관한테 가서 보여주시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 있는 상담사가 처음 보는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소극적 위험을 감수하시는 분이고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구나. 부동산에 좀 있고 수입은 상당히 좀 안정적이시구나. 이런 부분을 바로 알기 때문에 상담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건강검진을 가지고 금융기관 가시면은 내가 누구고 어떻게 살고 있고 수입은 얼마예요. 이런 내용을 앞에 있는 내용들을 굳이 얘기 안 하셔도 이 건강검진 내용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를 나타내는 특징이라는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해서 시민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직접 본인께서 해보시면은 이제 어렵지가 않아요. 중간에 내가 회원 가입하고 이제 그런 번거로운 일이 없기 때문에 시민께서도 정말 1, 2분이면 하실 수 있고 부담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러분이 활동하시는데도 덜 부담이 갈 겁니다. 왼쪽에 있는 좀 다이어그램 그것도 굉장히 큰 핵심이죠. 예. 지금 저희 본인이 하시면은 점수 밑에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 배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주식을 잘 찍어야 내가 돈을 벌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자산을 유지하고 증대시키는데 중요한 부분은 자산 배분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책에서 배우고 하지만 워렌 버핏의 말도 있고, 근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지키는 분은 많지 않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를 주는 곳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를 사실 영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편의에 의해서 가이드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증권사 영업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고위험 자산을 많이 하시라고 권해드릴 수밖에 없는 위치인 거죠. 제가 보험사에 다니는 사람이면은 여기는 됐고 보험을 한 30%로 늘리셔야 된다라고 권해드리는 그런 자기 개인적인 주관적인 상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나를 나타낸 특징과 이 퍼센트만 가지고도 자산 배분이 되는 거예요. 나는 100만 원이 있는데 52%는 주식 사고 싶습니다. 15%는 보험 상품을 주세요.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건강검진을 받으신 시민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쉽게 제공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걸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시면은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캠페인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깐 그래서 이게 내 동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금융기관에 가기 전에 저기 있는 타입 저걸 알고 가야 돼. 자기 자신을 모르고 가면은 말로 하면 자기 돈 다 빼있는 거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증권회사나 이런 데 상담을 안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조정에 가면 내 돈 다 빼가지고 그냥 자기들 투자하게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먼저
이런 저금리 시대에 저축도 해야 되고 그럼 얼마만큼 저축을 하고 얼마만큼 자기가 위험 자산이 이 돈이 들어가서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감내할 수 있는 만큼 투자를 해요. 그래서 뭐 이 모든 사람들이 금융기관을 가기 전에 저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 설명을 할 때 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인 모델을 경제 모델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저걸 딱 집어서 할 수 있는 모델이 네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 은행의 정부에서 로보 어드바이저를 저걸 해주는 게 아니고 위험 자산에서 어떻게 분배를 합니다. 이거 해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의 수익 모델. 이거는 거기에 정부에서 하기 전에 그 전에 내가 내 자신을 파악했을 때 나는 얼마만큼을 위험 자산에 넣어서 또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도 나는 견뎌낼 수 있다라는 그걸 본인들이 알고 가요. 그래서 조개 따위는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런 특징 부분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 이런 생각 많이 보면 이게 뭐야? 점수를 굉장히 민감. 내 점수가 45점밖에 안 돼. 큰일 났네. 이 정도로 사람들이 다 그죠? 하여튼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몫이. 예,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보시라고 한 다음에 지금 이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일기로 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나중에 보내주셔야 되는 내용은 이제 포스팅 나는 어떤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주소로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금융교육 수료증인데요. 이거는 뭐 바쁘시지 않으실 때 지금 대부분은 제출하셨을 텐데 뭐 점수가 미진하다라고 하면은 동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시면 의외로 재밌게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이제 잘 접근을 안 하죠. 네.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이제 다시 시험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이제 8월 30일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는 대부분은 포스팅 점수, 본인들의 행동에 대한 점수예요. 나머지는 이제 10% 정도 반영이 될 겁니다. 본인의 활동에 대한 사례를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걸 점수화로 해서 좀 객관적인 면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일단 많이 쓰면은 점수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매일 하루에 하나씩 올리셨던 분이 있어요. 물론 상 타셨어요. 왜냐면은 점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내용을 보면은 이제 활동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 정보들, 환율이란 무엇인가 해서 환율에 대해서 쭉 쓰고 그거를 이제 내가 포스팅했다. 금융령에 항상 운동에 활동을 했다라고 해서 주소를 쭉 적으셨는데 한 주소가 한 4-5페이지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다 점수로 최저 점수를 줘도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은 하셨는데 그런 좀 안 좋은 점이 좀 있었고요. 이 여러분들의 그 일기는 유튜브나 블로그나 SNS 어떤 거든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한 부분을 정하셨다고 하면은 그 부분 안에서 경쟁을 하실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영상을 3개로 올렸다. 근데 이제 동영상 부분이나 블로그 안에서만 일단 경쟁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일단 평가 기준에 대해서 조금 다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점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글을 많이 쓴다고 점수가 잘 나올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하면은 결국은 본인만 힘들고 점수는 제자리. 그러니까 10개를 쓴 것보다 두 개의 블로그를 진짜 되게 정성이 들어간 사람들이 보면 알잖아요. 이게 자기가 진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옆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게 눈에 보이는 그런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런 블로그는 작년에 2등을 하셨는데 그 두 명 있는 팀인데 그러니까 그런 팀처럼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자기의 활동을 잘 보여주느냐 거기에 더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로그 게시글을 많이 써도 여기 사실은 조금 더 마이너스 돼서 점수가 빵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더 가점을 줘서 그렇지 않은 분들을 더 우대하게 될 겁니다. 10개 쓴 것보다 3개를 잘 쓴 분들한테 점수를 더 많이 드리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숫자로 해서 내가 상을 한번 타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유튜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랑 밥 먹은 영상 올려놓고 말하는 도중에 너 지금 뭐하니? 나 금융명령 행사운동 캠페인에 이걸 가지고 해놓고 이 영상이라고 올려놓으면은 마이너스가 없으면 이게 다 점수거든요. 그러면 계속 짧은 것들을 여러 개 올리면은 100점이니까 이제 나도 한번 시상에 도전해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꼼수가 좀 이제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되거나 점수가 거의 안 나갈 거예요. 뭐 편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본인이 진짜 활동했다라고 하는 진정성이 좀 더 중요하다. 평가에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NS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항목당 예선에서 부문별로 평가를 할 거고요. 활동이 여러분들이 진짜 활동에 대한 내용을 올리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환율은 무엇인가, 뭐 주식은 무엇인가, 채권 RP는 무엇인가 해놓고 이게 글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봉사단 위촉장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그냥 뭐 참고사항일 뿐인 거지 본인의 시상과 또 봉사단 위촉장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비율을 어떻게 해서 정해서 상을 드리겠다라고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 유튜브 쪽에 좀 가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쪽에.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글 쓰는 것보다는 옆에서 친구가 촬영해주면 사실 좀 편하지 않겠어요? 저희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활동한 거를 친구가 찍어서 뭐 화려한 기술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진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팀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 이상은 팀을 구성하신 것 같아요. 팀이 구성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되도록이면 학교, 지역 두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개인 아직까지 팀을 구성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팀을 제가 짜드리면은 이제 한번 만나서 우리가 100일 중에 뭐 3일을 활동할 건지 5일을 활동할 건지 뭐 한 달에 2번 활동할 건지 그런 것들을 정하시고 이제 팀원들이랑 상의를 해서 이제 한번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팀이 한 번 됐다고 이렇게 계속 유지되지는 않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4명에서 시작했는데 두 팀씩 이렇게 쪼개지기도 하고 2명은 열심히 하는데 2명은 열심히 안 하고 해서 또 좀 갈라지기도 하고 근데 뭐 그런 부분은 이제 팀들끼리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도 이렇게 뭐 수정을 원하시면 수정을 해드립니다. 팀은 그래서 가급적 다음 주 중으로 구성을 좀 완료를 해드리려고 해요. 시상은 유튜브상, 블로그상, SNS상인데 상위에 있는 분들이 원하시는 기관의 상을 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유튜브상에서 1, 2, 3위인데 1등 팀이 나는 뭐 A 기관장 상을 원합니다라고 하면 거의 A 기관장이 나갈 확률이 더 높겠죠. 지금 수상기관은 지금 다들 준비하고 지금 8개 기관이고요. Q&A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카톡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다가 뭐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거는 카톡을 통해서 개인으로 주시면은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립니다. 늦게 주시는 거는 그 다음날 답변을 해드릴게요. 예, 이 정도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좀 받아볼까요? 평가에 관련해서요. 뭐든지. 보통의 질문하면 질문잖아. 예, 그러면은 평가에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항상 카톡이 있으니까 뭐 편하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